안녕하세요. 잘 먹고 잘 살고입니다. 달콤한 건 잠깐, 피로는 오래 간다. 이 말 요즘 우리 몸이 직접 느끼는 경고 같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 달콤함 뒤에 숨어있는 아주 진지한 이야기, 바로 당뇨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당뇨병은 사실 이름만 들어도 좀 낯설고 어쩐지 남의 일 같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은 이미 당뇨 전 단계에 있습니다. 즉 아직 병은 아니지만 곧 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일상 한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먼저 당뇨가 도대체 어떤 병인지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은 밥이나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걸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보냅니다. 이때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가 바로 인슐린이에요. 그런데 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거나 너무 자주 호출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혈당은 피 속에 둥둥 떠다니는데 세포는 그만 와. 자리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결국 혈당은 계속 쌓이고 세포는 굶주리게 됩니다. 즉 피는 넘치는데 세포는 배고픈 이상한 상황, 이게 바로 당뇨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당뇨는 인슐린의 피로와 혼란에서 시작된 대사장애입니다. 처음엔 아무 증상도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로, 갈증, 잦은 소변 같은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그걸 무시하면 눈, 신장, 신경, 혈관까지 조용히 손상시키죠. 그래서 당뇨는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우습게 들리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조용히 생긴 병은 조용히 막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방 이야기를 해볼까요? 당뇨를 막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은 이미 우리 식탁 위에 있어요. 첫 번째는 혈당의 롤러코스터를 멈추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주 먹는 흰쌀밥, 흰빵, 멜류, 그리고 단 음식들은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올라간 혈당은 인슐린을 부르고 인슐린은 지방을 저장시키면서 또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식후 졸림, 금세 배고픔, 그 반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지만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밥, 빵 공기 줄이고 채소 한 접시 늘리기. 이 한 줄이면 충분해요. 흰쌀 대신 잡곡밥, 빵 대신 통곡물빵,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차. 이렇게만 바꿔도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마치 오래 방전된 스마트폰이 다시 충전되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두 번째는 먹는 순서의 기술이에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훨씬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한마디로 샐러드 먼저, 밥은 나중에, 이게 작은 습관이지만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 이제는 채소심으로 살자로 바꿔야겠죠. 세 번째는 먹는 시간 관리입니다. 현대인의 식습관은 거의 24시간 모드예요. 아침엔 커피, 점심엔 밥, 오후엔 간식, 저녁엔 야식. 우리 몸의 인슐린은 하루 종일 초과 근무 중이에요. 그래서 하루 중 일정 시간만이라도 먹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간헐적 단식, 즉 공복 리셋 시간이에요. 수면을 포함해 하루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 시간만 지켜도 몸이 스스로 혈당 조절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배고프겠지만 35일만 지나면 신기하게도 훨씬 안정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몸이 이제 알겠어, 이 리듬이구나 하고 배운 거죠. 네 번째는 움직이는 습관이에요. 운동은 인슐린의 조수이자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특히 식후 10분 산책만 해도 혈당이 확 떨어집니다. 헬스장 등록 안 해도 됩니다. 밥 먹고 설거지하고 집 주변 한 바퀴, 그게 가장 완벽한 운동이에요. 몸이 움직이면 혈당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예요. 잠을 줄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혈당을 더 올립니다. 결국 잠을 줄이고 화를 내면 아무리 좋은 식단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잠이 최고의 해독제고 웃음이 최고의 보약이에요. 하루에 웃음 3회, 숙면 7시간, 이건 의학이 아니라 진리예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챙기세요.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바쁘다는 이유로 무시할 뿐이죠. 가끔은 숫자가 아니라 몸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세요. 정리하자면 당뇨는 유전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누적 결과입니다. 그리고 예방은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돼요. 무엇을 먹을지, 언제 먹을지, 얼마나 잘 쉴지. 그 모든 선택이 모여서 내 몸의 미래를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건 인체 대사 시스템 전체가 피로해진 상태, 즉 대사 붕괴의 시작점입니다. 혈당은 단지 결과일 뿐 그 이면엔 인슐린, 간, 근육, 지방세포 그리고 뇌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죠. 첫 번째, 당뇨는 혈당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전달의 실패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포도당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런데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기 위해선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필요하죠. 하지만 인슐린이 너무 자주, 너무 오래 분비되면 세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 좀 와. 문 잠갔어.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혈액 속에는 에너지가 넘쳐나는데 세포는 오히려 굶주립니다. 그래서 몸은 피곤하고 배고프고 점점 더 먹게 되죠. 결국 혈당은 높아지고 인슐린은 더 나오고 지방은 계속 쌓입니다. 즉, 당뇨는 과식의 결과가 아니라 대사의 혼란이에요. 이 혼란은 간에서도 이어집니다. 간은 원래 남은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지만 인슐린 저항이 생기면 그만 저장해야 하는데 하는 브레이크가 고장납니다. 그래서 간은 포도당을 계속 만들어내요. 결국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공복 고혈당 상태가 생깁니다. 두 번째, 당뇨의 시작은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곧 호르몬을 결정합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흰쌀, 흰빵, 설탕, 음료. 이건 마치 인슐린을 괄호 모드로 몰아넣는 주범이에요.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은 너무 빨리 흡수돼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죠. 몸은 불이 난 것처럼 인슐린을 왕창 내보내고 잠시 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또 배고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바로 혈당 롤러코스터예요. 그래서 당뇨 예방의 첫걸음은 식단이 아니라 혈당 안정 습관이에요. 식사 때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 섬유질을 함께 섭취하세요. 이 세 가지는 혈당 상승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 줍니다. 즉, 인슐린이 쉬어갈 틈을 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밥을 덜어내는 게 아니라 인슐린의 휴식 시간을 주는 것. 이게 바로 당뇨 예방의 핵심이에요. 세 번째,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3끼, 심지어 야식까지. 현대인은 거의 24시간 식사 모드입니다. 하지만 인슐린은 이걸 버티지 못해요. 우리가 잠들 때조차 몸은 여전히 소화 중인 거죠. 그래서 일정한 공복 시간을 주는 간헐적 단식은 당뇨 예방뿐 아니라 인슐린 민감성을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공복 10시간이 지나면 혈중 인슐린이 서서히 떨어지고 12시간이 넘으면 간이 저장된 포도당을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1416시간이 되면 몸은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대사 스위치를 켜죠. 이때 케톤체가 생성되면서 뇌와 근육에 안정적인 연료를 제공합니다. 즉, 단식은 단순히 안 먹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시간표인 셈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무조건 굶는 단식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줍니다. 핵심은 리듬의 회복, 즉 식사와 공복의 균형이에요. 네 번째, 운동은 인슐린의 최고의 조수입니다. 식후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확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 많이 들어보셨죠? 운동은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뇨 예방뿐 아니라 이미 인슐린 저항이 생긴 분들에게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특히 근육 운동은 혈당 창고를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포도당이 저장될 공간이 늘어나니까요. 결국 당뇨를 막는 최고의 식단은 운동 후 식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운동은 반드시 헬스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식후 산책, 계단 오르기, 가벼운 스쿼트. 이건 혈당 조절의 명약이자 인슐린의 휴식처입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와 수면이 혈당을 흔듭니다. 잠을 줄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즉, 불면과 스트레스는 당뇨에 보이지 않는 가속 페달이에요. 그래서 당뇨 예방의 진짜 핵심은 혈당 관리보다 호르몬 균형 관리입니다. 하루 7시간 숙면, 규칙적인 식사 리듬, 깊은 호흡, 가벼운 산책.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인슐린을 회복시키는 의학적 처방이에요. 마지막으로 숫자보다 리듬을 기억하세요. 건강검진표의 혈당 수치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의 리듬이에요. 식후 졸음이 심하거나 단 음식을 자주 찾거나 아침에 피곤하다면 그건 이미 인슐린이 SOS를 보내고 있는 신호입니다. 당뇨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년간 쌓여온 작은 불균형의 결과죠. 하지만 반대로 예방도 하루하루의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당뇨를 막는 건 의지가 아니라 리듬이에요. 먹는 리듬, 쉬는 리듬, 자는 리듬. 그 리듬이 회복될 때 우리 몸의 대사도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첫 번째, 식사 순서를 바꾸면 혈당이 조용해집니다. 당뇨를 막는 첫 번째 습관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예요. 식사할 때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드세요.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 상승 속도가 놀랍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섬유질과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면 위에서 혈당 완충 작용을 해주거든요. 마치 단 음식을 먹기 전에 방패를 두른 셈이죠. 이건 정말 쉽습니다. 식탁에서 밥보다 반찬 먼저 집는 것, 그거 하나로 인슐린이 오늘은 일찍 퇴근해도 되겠다 싶어집니다. 탄수화물은 언제나 주인공처럼 등장하지만 사실 건강한 식탁에서는 조연 타이밍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밥이 주인공인 건 드라마 속 얘기고 현실에선 시금치나 두부가 진짜 주연이에요. 두 번째, 식사 후 10분 산책은 최고의 혈당 약입니다. 식사 후 10분 산책만으로도 혈당이 2030mg/dl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걷는 동안 근육이 포도당을 써주기 때문이죠. 즉, 밥 먹고 움직이면 인슐린이 쉴 틈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냥 식탁 치우는 동안이라도 괜찮아요. 설거지, 빨래 개기, 반려동물 산책, 이게 다 혈당 관리 운동이에요. 식곤증이라는 말 있죠? 그건 사실 밥 먹고 바로 누워서 혈당에게 일 다 맡기기예요. 한마디로 인슐린을 야근시키는 습관입니다. 조금만 걸으면 인슐린도 퇴근하고 나도 덜 졸려요. 세 번째, 단 음료와 간식을 눈치 게임으로 바꾸세요. 하루에 커피 한 잔, 과일 주스 한 컵, 쿠키 몇 개. 이게 쌓이면 인슐린은 쉬지도 못하고 풀가동 상태에 들어갑니다. 특히 음료는 문제예요. 입으로는 물처럼 마셨는데 몸은 케이크 한 조각 먹은 줄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당분 섭취를 완전히 끊는 대신 눈치 보기 습관을 들이세요. 이건 진짜 마시고 싶은 건가? 아니면 습관인가? 그 3초의 질문이 혈당을 살립니다. 한마디로 설탕이 나를 꼬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넌 나의 입맛엔 맞지만 인슐린에겐 독이야. 썸은 즐겨도 혈당이랑은 썸 타면 안 되는 사이예요. 네 번째, 수면은 인슐린의 휴가입니다.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면 다음날 인슐린 민감도가 30% 이상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식단을 잘 지켜도 효과가 반감돼요. 밤샘은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몸이 비상사태야. 포도당 더 만들어. 하고 오작동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불면과 스트레스는 당뇨에 보이지 않는 가속 페달입니다. 결국 수면은 인슐린의 연차 휴가예요. 밤새 인슐린을 야근시켜 놓고 왜 혈당이 안 떨어지지? 하면 그건 회사에서 과로사 내고 책임 물어보는 꼴이에요. 다섯 번째, 공복 시간을 두면 몸이 스스로 정비를 시작합니다. 간헐적 단식, 즉 일정한 공복 시간은 인슐린에게 정비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루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인슐린이 떨어지고 지방 연소 모두가 켜집니다. 이때 세포는 스스로 낡은 단백질을 청소하고 재활용하는 오토파지 기능을 활성화하죠. 즉, 굶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청소하는 시간표입니다. 공복 시간은 우리 몸의 대청소 타임이에요. 그런데 청소 중인데 자꾸 간식으로 쓰레기 들고 들어가면 몸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나 지금 청소 중이라니까. 여섯 번째, 스트레스 줄이기는 당뇨 예방법의 최종 보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그게 혈당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즉, 아무리 식단을 잘 지켜도 마음이 불안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명상, 산책, 웃음, 취미. 이건 정신적 사치가 아니라 혈당 조절의 한 축입니다. 혈당은 숫자보다 기분에 더 민감합니다. 짜증내면 혈당도 같이 오르고 웃으면 혈당도 같이 내려가요. 즉, 혈당 관리의 시작은 짜증 덜 내기 프로젝트예요. 마지막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하루쯤은 단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저녁 약속이 생기면 공복 리듬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균형의 평균을 유지하는 겁니다. 당뇨 예방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예요. 잠깐의 실패보다 꾸준한 회복이 더 큰 승리입니다. 다이어트나 혈당 관리에서 완벽을 찾는 건 치킨집에서 샐러드만 먹기랑 비슷해요. 가능은 하지만 행복하지 않죠. 결국 당뇨를 막는다는 건 혈당을 조이는 싸움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되찾는 여정이에요. 식사,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네 가지 리듬이 균형을 잡으면 인슐린은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밥 한 숟갈 덜 먹기보다 하루 한 번 더 웃기를 실천해 보세요. 그게 진짜 혈당 조절의 첫걸음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멋진 하루를 응원합니다.